고속도로 이용자의 대다수는 하이패스 카드를 차량에 장착하고 하이패스 차선으로 요금소를 통과함으로써 통행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때 통신 에러로 인해 통행료 미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가 통행료 미납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용자가 미납 사실을 인지하여 통행료를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자신이 어느 노선에서 미납하였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걸쳐 23개의 민자고속도로가 존재하고 노선별로도 사업자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용자가 직접 일일이 사업자에게 문의해야 하기에 미납 통행료 납부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용자가 미납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도 우편으로 발송되는 미납 통행료 고지서를 너무 늦게 받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도 일부 발생하다 보니 민자고속도로의 미납 통행료는 계속 누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기존 우편 고지 방식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방식으로 전환하여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미납 통행료 고지서를 수신하고 편리하게 즉시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미납 통행료 모바일 전자고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통행료를 미납한 개인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차적 조회를 한 후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 값인 CI로 변환하여 전자고지를 하는데, 이는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의 미납 통행료 징수 시스템을 통해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자동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편결제 기능까지 제공하는 것은 행정공공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중에서 최초 사례에 해당합니다. 미납 통행료 모바일 전자고지는 2020년 12월 용인-서울 고속도로 노선을 시작으로 현재 6개의 민자고속도로 노선에 대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납 통행료 모바일 전자고지의 효과로는 소액 미납 개인 차주까지 고지 대상을 확대하였고, 고지서 발송 기간이 미납 발생일로부터 13일 소요되었던 것을 3일로 단축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미납 사실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여 전자고지를 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였고, 카카오 인증톡에 네이버 전자문서까지 추가하여 발송 수단을 다양화하였으며, 우편고지 대비 모바일 전자고지 비용이 저렴하여 징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편물 제작 및 발송에 소요되었던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여 탄소 발생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납 통행료 제도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자고지 시행 도선을 추가 확대하고 정책 실현을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연속성 있게 수행할 예정입니다. 갑작스럽게 미납 통행료 모바일 전자고지를 받으시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년범을 다루는 사법체계는 다소 복잡합니다. 경찰이 검거해서 검찰에 넘기고, 검찰이 기소해서 법원이 재판하고, 재판 결과를 법무부가 집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사이에 여러 다이버전들이 존재합니다. 이 다이버전을 집행하는 현장의 여러 기관들을 관할하는 부처도 다양합니다. 소년보호처분만 보더라도 집행하는 기관을 관할하는 부처만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이렇게 3개입니다. 학력 인정이나 교육 기회에 관해서는 교육부도 관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법체계에 관해 전문성을 갖지 않는 부에서 관리기관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은 연구가 보고서에만 담기는 것이 아니라 지면을 넘어 현장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적극적 실행 연구의 일환으로 포럼과 워크숍을 개최하고 정책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처분을 집행하는 기관들 간에 차이가 없도록 그 질을 상향 평준화하기 위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개최한 포럼과 워크숍도 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먼저 소년보호 처분을 예로 들어보면 법원에서 법무부 관할기관이 아닌 여성가족부 관할에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이나 보건복지부 관할에 아동보호 치료시설에 소년을 보내서 집행을 위탁하는 처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서 아이들이 처분을 제대로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는지 법원은 집행감독을 성실하게 하고, 곧 만들어질 대법원의 가정법원 종합지원센터는 여가부나 복지부와 협력해서 소년범들에게 투입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여가부나 복지부는 처분을 집행하는 기관들을 한데 모아서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교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개발된 프로그램들이 현장에 잘 가닿을 수 있도록 도와야겠죠. 민간기관 관계자들이 소년 사법체계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소년보호처분 2호인 수강명령을 법원에서 위탁받아 집행하는데요. 이들은 상담에 대해서는 전문가지만 소년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죠. 자신이 상담하는 아이가 소년 사법 절차상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한 채 법원으로부터 결정문 한 장만을 받아들고 아이들을 만나는 일이 없도록 법원과 가정법원 종합지원센터가 여성가족부와 협력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년원의 경우 소년원생에 대한 실제적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법무부, 교육청과 개별 소년원 간의 협업이 매우 필수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소년원은 직업소년원과 교과소년원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직업소년원에서는 검정고시 말고는 그동안 학력을 인정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최초로 부산소년원에서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 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을 통해 직업훈련 소년원인 부산소년원에서도 원적학교의 학적을 유지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죠. 법 개정 등을 통해 소년원에도 교사를 파견하고, 어느 지역의 소년원에 있더라도 이들이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년범들이 처분을 다 받고 우리 사회로 돌아왔을 때 재범을 하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해양관광 산업은 국가 및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체계적인 통계나 현황 데이터가 부족해서 정책 수립과 실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연안 지역 해양관광 수요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실시간으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 기반이 미흡했는데요. 특히 현재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기존의 관광 데이터는 지역별 특성과 해양관광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소비 데이터, 그리고 이동통신 데이터 등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해양관광 시장의 규모와 소비 행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빅데이터 기반의 해양관광 정책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국내 최초로 해양관광 시장의 소비 규모와 행태를 과학적으로 측정을 해보았는데요. 2022년에는 전국 연안 지역의 상권 매출액이 58조 원, 그리고 해양관광 시장 규모가 약 37조 4,400억 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해서 9.3% 증가한 40조 9천억 원으로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에 과학적 근거가 되었고요. 해양관광 시장의 중요성을 정책적으로 입증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수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별 1조 원 규모의 사업인 복합 해양레저 관광 도시와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 발굴과 예산 확보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위원회 주관의 과명정보 활용 경진대회에서 저희가 대상을 수상하면서 그 수상을 인정받았습니다. 네, 앞으로는 해양관광 빅데이터 분석을 더욱더 고도화하고 민관 협력해서 해양관광 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국내 해양관광 정책과 시장 변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특히 AI나 머신러닝 기반 같은 예측 분석 기술을 도입해서 해양관광 수요 예측과 관광객 행동 패턴 분석에 정밀도를 높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또한 가명 정보와 민간 데이터를 결합해서 심층 분석을 통해 지역별 관광 수요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의 특화 관광 전략과 맞춤형 정책 수립을 추진해 볼 예정입니다. 나아가서는 해양수산부,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과 좀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좀 강화를 해서 해양관광 데이터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해양관광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